내겐 천사 같은 그녀 무라카미 하루키. 헌팅 라이퍼. 나는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가능한 한 그가 놀라지 않도록 그의 시야에 드는 방향에서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내가 2~3m 거리까지 다가가자 그는 내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예의 그 가벼운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밤의 고요함에 맞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그도 작은 소리로 인사했다. 나는 옆 테이블의 정원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고 있는 곳과 대강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해안에는 반으로 갈라진 빵같이 까칠까칠하고 울퉁불퉁한 키가 작은 바위밭이 쭉 펼쳐져 있고 그쪽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파도는 바위 사이에 생긴 프릴같이 하얗게 펼쳐졌다. 흩어졌다. 프릴 모양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파도의 크기는 변함이 없었다. 시계추처럼 단조로우면서 울적하고 특징이 없는 파도였다. 오늘은 해안에서 만나지 못했군요. 테이블 너머로 말을 걸어보았다. 그는 가슴 위에다 손을 대고 내 쪽을 향했다. 예, 그렇군요. 그는 말했다. 잠시 그는 말없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마치 자고 있는 듯이 고른 숨소리였다. 오늘은 하루 종일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실은 어머니의 상태가 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정신적인 것이죠. 신경성이라고나 할까요? 신경이 곤두선 거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오른손 중지로 몇 차례 뺨을 문질렀다. 그의 뺨에는 수염이 자란 흔적도 없고 도자기같이 매끈했다. 하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깊이 잠드셨거든요. 어머니는 제 다리와 달라서 하룻밤 자고 나면 거뜬합니다. 물론 완치할 수는 없지만 현상적으로는 낫습니다. 아침이 되면 건강해지죠. 그는 20초, 30초, 1분이 지나도 그대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테이블 밑에서 꼬고 있던 다리를 풀고 그가 다시 이야기하기를 기다렸다. 나는 평생 기다리며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마 성격 탓일 게다. 그러나 내가 입을 열기 전에 그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는 따분하죠. 그는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다. 건강한 사람에게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디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나는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가볍게 긍정했다. 신경성도 천차만별입니다. 원인은 하나인데 결과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죠. 마치 지진과 같습니다. 방출된 에너지의 질은 같지만 그것이 분출되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섬이 생기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죠. 그는 하품을 했다. 그리고 하품을 끝내고 나서 실례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피로해 보였고 지금이라도 당장 잠들어 버릴 듯이 보였다. 나는 그에게 이제 슬슬 방에 돌아가 자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말했다. 졸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졸리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 4시간 정도만 자면 충분하고 그것도 새벽 6시나 되어야 잠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늘 여기에 와서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테이블 위의 재떨이를 손에 쥐고 소중한 물건처럼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뭐라고 할까? 신경이 곤두서면 얼굴의 왼쪽 반이 점점 굳어집니다. 차가워지고 입이나 눈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되죠. 이상한 증상이죠. 하지만 필요 이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뭔가 치명적인 것은 아니고 단지 정상일 뿐이죠. 한숨 푹 자고 나면 낫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참 제가 한 이야기는 비밀로 해주십시오. 어머니는 자기 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물론이죠. 게다가 우리는 내일 아침에 여기를 떠납니다. 이야기할 기회도 없을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코를 풀고 다시 그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는 뭔가를 회상하듯 한동안 눈을 감았다. 마치 어딘가에 갔다 돌아온 듯한 침묵이 잠시 계속되었다. 아마 그의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모양이었다. 서운하군요. 그는 말했다. 유감스럽지만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대꾸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돌아가는 곳에 따라 쓰겠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여기에 오래 머물렀습니까? 2주 정도요. 정확히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그 정도 될 겁니다. 앞으로도 오래 있을 거냐고 물어보았다. 글쎄요. 그는 말하고 나서 고개를 가볍게 좌우로 흔들었다. 한 달이 될지 2달이 될지 있어 봐야 알 수 있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형이 이 호텔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타일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데 매형이 사실상 후계자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매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사람만 가족으로 고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싫어한다고는 하지만 매형이 정말로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가끔 지독하게 옹졸해지기도 하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또 눈을 감았다. 어쨌든 매형은 많은 타일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맨션 현관에 사용하는 고급 타일이죠. 그리고 여러 회사 주식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뛰어난 수완가죠. 저희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저희 가족은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 효율적인 인간과 비효율적인 인간으로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 이외의 기준이라는 것은 불명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타일을 만들거나 재산을 잘 운용하거나 탈세를 해서 건강치 못한 사람을 부양합니다. 시스템치고 그 기능 자체는 꽤 잘 짜여져 있죠. 그는 웃으며 재떨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죠. 거기에서 한 달 있으라, 여기에 2달 있으라고 말이죠. 그런 까닭에 저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해서 나와 어머니이지만요. 그렇게 말하고 그는 또 하품을 하고 해안 쪽으로 눈을 돌렸다. 변함없이 파도가 기계적으로 바위에 밀려오고 있었다. 하얀 달은 바다 위에 떠 있었다. 나는 시간을 알려고 손목을 보았지만 손목 시계는 없었다. 방에 있는 테이블 위에 두고 온 것이다. 가정이란 묘한 데가 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